사실 어제 그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된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바로 현대차랑 기아를 봤거든요. 야, 사셨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궁금하니까 딱 봤는데 바로 두 자릿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장 초반에는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그때가 고점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쭉 빠지더라고요. 예,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시작과 함께 현대차로 들어간 겁니까? 지금 회장님께서는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데 예. 여기 깐부회동. 네, 깐부회동. 예. 하필 깐부 교촌으로 가셨어요. 교촌 MPMB도 좀 올라가고 그럴 텐데. 아니 이게 오징어 게임 때문에 그 뭐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예. 그 보니까 그 일반인도 같이 섞여 있어서 막 재용이 형 한 잔해 막 이런 분위기던데요. 아까 보니까. 그래요? 네.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예. 그분이 그러면 배우인가? 그 사람도. 예. 아무튼 예. 지금 현대차는 일단 어제 또 손은 갔죠. 근데 어제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오늘 아침에는 예, 아무래도 세론의 느낌이 상당히 커서 세론의 느낌.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을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언급을 드렸었고 아니, 현대차만 딱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시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전 업종이 올라왔다가 쭉 빠져버리길래 그것도 그럼 다 세론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질문을 다시 하셨어야죠. 현대차 얘기하셔놓고 현대차 얘기하다가 예였고요. 예. 현대차 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이제 거의 아직 뭐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저희가 궁금해할 만한 회사들 이제 들어왔고 다 했고 오늘 삼성전자 IR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물론 이제 저 한중 정상회담 뭐 한일 정상회담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이벤트가 또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좀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피곤하죠? 뻑뻑해서 죽겠어요 지금요. 예. 볼 때마다. 그리고 또 계좌가 돈이 벌었다고 생각해도 내 돈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예,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돼 있다 보니까 일단 아마 지금 뭐 10월달 그냥 뭐 속도가 그냥 벅벅벅벅 올라갔던 거는 이제는 그런 속도는 조금 좀 보이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차라리 그냥 지금은 이제 지수는 약간 좀 이제 뚱한 모습 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좀 못 간다 뭐 순환매나 아니면 또 좀 나머지 기업들 뭐 괜찮은 거 없나 뭐 이런 거 바라보는 약간 좀 미세한 쪽으로 시장이 좀 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 좀 휴가 가고 싶어요. 휴가 가도 될까요? 가시면 안 되죠. 아, 예. 지금 시기에.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긴 예. 하네요. 어제 FOMC 또 한다고 뭐 해서 또 괜히 또 갔다가 괜히 그걸 이번 클릭해서 FOMC를 누가 그렇게까지 보시는 분들이 계셨나요? 별로 신경 안 쓰려고 그랬는데 네. 뭐 그 기자 인터뷰 한다고 뭐 와서 막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누가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이 또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좀 뭐 속도 조절해도 괜찮아 뭐 이런 느낌으로 10월에 쭉쭉쭉 올랐으니 11월에는 약간 쉬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강세 약세. 위원님 한마디 들어야죠. 아니 저 업종 보고 하겠습니다. 네, 진행자에 따르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현대차 물어놓고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분위기는 좀 그랬고 그런데 일단 국내 쪽도 약간 뭐 정강 후약이다 보니까 좀 느낌이 좀 힘 빠지는데 뭐 이런 느낌. 근데 뭐 또 모르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FOMC 하고 나서 보통 보면은 당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반응들은 달러 금리가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른데?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게다가 또 QT는 이번 달 아니죠. 12월로 이제 되다 보니까 확정은 됐는데 금리는 좀 이제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분위기. 아시아 증시도 좀 약했다라는 쪽이고 외국인들 현 선물은 거의 현물 선물 모두 다 이제 계속 매도세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이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 시장 그렇게 좋다면 뭐 5,000포인트, 6,000포인트 얘기하는데 왜 매도하고 있지? 이런 쪽을 약간 좀 고민하는 정도? 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일단 약간 좀 묵직했고 그래도 코스닥은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오네요. 예,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고 강세업종이면 전선 전력 설비 이거는 뭐 좋은 거 다 알고 있는데 계속 실적 발표하고 예, 그냥 계속 올라가네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그 투자 그 미국에 투자한다. 네. 그런 쪽의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냥 계속 모멘텀이 살아있는 게 아닌가. 네, 되게 부러워하시네요. 천지빛깔이 그렇습니다. 전력은 좋은데 또 원자력은 안 좋은 건 또 뭡니까? 그거는
뭐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런 거. 예. 저 만우가라고 꺼내놓고 왜 얘기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던지는 분위기 그런 쪽인 것 같고. 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현대건설부터 이제 수주 받는 스토리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일단 그건 선반영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될지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긴가민가하다. 아직 잘 모르겠다. 아니 저 마음은 이제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마음 먹어 있는데 근데 이제 말끝을 흐려야죠 항상 이럴 때. 네. 뭐 조정받으면 사세요. 이게 증권 방송이지 이거 저희가 그런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해주셔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그 하이브 가지고도 예 기억나세요? 예. 맞으셨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2주 동안 제 마음에 쌓인 안 가서 이거 어떡하나 목요일 날 어떻게 우리 열매 의원님 얼굴 보나 이러고 기도하다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이제는. 2주 정도는 뭐 2주 3주 정도는 저희가 뭐 영겁의 시간이에요. 영겁의 시간. 단타. 초장기 요즘 투자를 같은 기회비용이 큰 권하셔서. 시기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말할 것 이렇게 같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그 정도 시계열은 두고 차분하게 매매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시원시원하게 해주세요. 조정받으면 사세요. 원자력 조정받으면 사세요. 좋습니다. 자, 목요일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그 전강 후약이 이제 뭐 정말 극명하게 나왔으니까요. 그것도 궁금하고 또 그리고 그 리포트를 쓰셨는데 네. 예, 11월은 평균 회귀의 달이다. 네. 예, 이게 어떤 논리로 말씀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격도는 원래 좁히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제 계속 주식하는 금액의 30%가 현금이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을 때 현금이 없는 거는 정말 불섭에 그러니까 불길에 석유를 짊어지고 뛰어든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는 주식 금액이 100원이면 30원은 반드시 현금이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 물론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거의 4배,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고 연기금하고 투신이 4일 연속으로 팔아요. 원래 기관 순매도가 많이 잡히면 대부분 금융 투자가 잡히는데요. 오늘 4일 전부터 오늘까지는 전부 투신 연기금이 팔아요. 이거 진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가 이상하지만 그동안 오른 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나중에 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그런 거죠. 이럴 때 현금 없으면은 그래 오늘은 버텼어. 근데 혹시 내일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내일도 버텨. 이러다가 한 어영부영 많이 빠지잖아요. 팔아야겠다. 여기서 그냥 망하기 때문에 저는 이격도는 좁히라고 있는 거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셨으면 지금 너무 좋겠고 네네. 오늘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포트 제목이 전 이거 리포트 제목이 그냥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균 회귀의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미국 주식을 담당하니까 해외 주식을 기간 조정 지속하면 사람들이 뭔 얘기냐 10월 9월에 주식 그렇게 올랐는데 너 이상한 얘기한다라고 하시는데 한국은 전 세계 주식 시장의 1% 올라서 0.9에서 1%가 됐는데요. 미국은 65%입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이게 이제 물론 지난주 수요일까지긴 한데 물론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언제 갔는지 아시나요? 엔비디아가 신고가 언제 갔을까요? 이번에요? 몇 달 됐나요? 그저께. 그저께요? 네. 5달러. 그쵸? 어제 브로드컴, 시게이트 어제 신고가를 가고 아직도 마소나 빅테크 종목들은 전부 신고가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앉아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강세장이라고 생각하지. 요걸 보시면 9월, 10월에 심지어 MSI 차이나는 마이너스고요. 요번에 오르기 전까지 S&P, 에퀴, 나스닥 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9월, 10월에 기간 조정을 이미 받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메모리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미국, 대만, 일본 0.몇 %예요. 제가 최근에 본 기사인지 리포트인지 보고 진짜 빵 터진 게 있는데 키옥시아가 올해 6배쯤 올랐어요. 일본에 있는 낸드 만드는 회사. 기사 그다음 기사인지 리포트인지 그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키옥시아가 많이 올라서 일본장이 올랐대요. 키옥시아 시총이 30조인가 그렇습니다. 올라서. 사실 일본 전체가 한 6천조쯤 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우리나라가 많이 갖고 있어서 메모리 주식이 사실 9월부터 올랐거든요. 우리나라도 하이닉스 24만 5천 원이 8월 21일이니까. 근데 주식이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샌디스크 목표 주가가 50불에서 200불 막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올려요. 그럼 애널리스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지 그걸
그거를 설득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 봤는데 다시 보니까 엄청 장기적으로 좋은 사이클이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사야 돼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외사라는 증권사의 특성상 내가 50불에서 150불 갈 때까지 그 주식을 콜을 못했는데 바이를 여기서 사라고 말하려면 훨씬 장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펀더멘탈이 좋아서 메모리가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메모리 주가가 여기 이 그림 한번 봐주시면 사실은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는 9월부터 아웃퍼폼했어요. 네. 삼성전자도 8월까지는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이었습니다. 네. 9월부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움직이니까 애널들이 따라갔던 경향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당연히 평균회귀 관점으로 보면 안 된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엔비디아가 요즘 오르는 걸 저는 평균회귀의 가장 확실한 방향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된 것도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 그림 한번 봐주시면 4월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관세가 터지고 주가가 올라요. 비트코인이 오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금은 기었어요. 금 계속 오른 것 같죠. 사실은 금은 4월부터 8월까지 계속 옆으로 기었습니다. 네. 금은 언제부터 올랐냐. 메모리가 오를 때부터 올랐어요. 물론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데 네. 그냥 가격으로만 보면 금과 메모리라니. 가격은 같이 올랐습니다. 가격은. 그리고 연관가 없겠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채권도 좀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버티다가 10월에 빠지고 채권이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플라이 투 퀄리티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는 믿을 수가 없죠. 장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10월 14일에 코스피가 한 3천 중반이었어요. 지금 너무 올랐죠. 전 세계 투자자들, 미국 투자자들은 10월부터 장이 좀 아리까리하니까 나 채권 사고 비트코인 팔고 금도 팔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플라이 투 퀄리티를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주식 팔고 비트코인 팔고 채권도 팔아요. 금만 냅두는 거죠. 근데 지금 금리 낮추고 QT 중단하고 여러 우리나라 뭐 재정 쓰고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는 환경에서 현금을 사는 쪽으로 사람들이 갈 거냐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주식을 사람들이 사고 미국의 M7도 사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올라서 그렇지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마이너스였습니다. 10월달이.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네. 아마존은 9월부터 마이너스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보합이었어요. 저는 지금 투자자들이 최근에 많이 오른 걸 팔고 미국의 M7이나 미국 주식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옮겨가는 강도가 미국 주식이 올해 아직도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뭐 비교할 때도 없을 정도로 수익률이 안 좋아. 그러니까 큰 나라 중에서 네. 꼴찌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2,399에서 지금 4,150이니까 한 80% 올랐거든요. 네. 네. 미국 작년 말에 5,800 얼마였어요. 지금 6,800이잖아요. 17, 8% 오른 거예요. 적은 건 아니지만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은 접근해서 주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현금 갖는 건 너무 싫어. 나 이렇게 올랐는데 나는 1원도 잃기가 싫어. 오를 때 나는 없으면 배가 너무 아파. 이런 분들은 조금 한국이 많으신 분들은 미국으로 가시거나 메모리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비메모리를 가시거나 뭐 이런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리스크 관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게 이제 이 평균 회귀의 달이라는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균 회귀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덜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신고가지 않습니까? 지수가 계속 고점이잖아요. 저는 신고가라는 말을 네. 별로 믿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2021년에 96,800원이었잖아요. 최근에 신고가를 갔죠. 많이 올랐다는 뜻인가요? 4년 동안? 아니죠.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것도 물론 매우 의미가 있고 특히나 대표님처럼 추세 매매를 하는 분들은 신고가 의미를 두죠. 왜냐하면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얘기는 물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지니까 신고가에서 추세 매매하고 이렇게 어닝 좋아지고 사는 게 많아요. 그거 뭐 포론 뭐 무슨 오닐 이런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투자를. 그런데 미국 주식이 신고가를 냈다는 거랑 올해 상대적인 성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랑 좀 다른 얘기라고 사실은
보는 거죠. 신고가를 갔는데도 어쨌거나 덜 오른 시장이기 때문에 덜 오른 시장과 덜 오른 종목들이 움직일 때가 왔다. 11월은. 저는 이제 명백히 그렇게 평균 봐요. 획이라 그래서 그 제목만 보고 저는 코스피랑 S&P 500이 뭔가 이렇게 오르던 수준에서 이렇게 반짝 올랐으니까 둘 다 내려간다는 맞아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둘 다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4월 같은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확 벌인,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이럴 일은 절대 없겠죠. 12월 1일에 QT 중단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 11월쯤에 파월이 나와갖고 미안해, 그런 일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트럼프가 무슨 사고를 친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은 매우 낮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 강세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잖아요. 강세장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올해 80%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15% 올라서 그래요. 미국이 빠졌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평균 회기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근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 말씀도 안 틀리잖아요. 그럼 현금 30% 가져가면 돼요. 그냥 깔끔하게 지금까지 먹은 거 너무 해피하고 난 현금 갖고 있겠다. 오르면 아이씨 뭐 할 수 없지. 그게 저는 지금 가장 바람직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약간 비슷한 결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신나게 달리던 종목들 지금 약간 포모가 와서 이제라도 빨리 사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숨고르게 하면서 현금도 좀 갖고 11월에는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대표님도 그런 마음이신 거죠? 조금 다르죠. 근데 그렇게 네. 그냥 좀 쉬어가겠네 뭐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순간 저희가 조정도 성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뭐 가격 조정이 이제 훅 들어오는 게 있고 이렇게 기간 조정.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 컸는데 막상 보게 되면은 뭐 11월 달 보니까 뭐 출렁출렁거렸다고 하더라도 딱 보게 되면 한 뭐 1% 빠졌나 2% 빠졌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뭐 주도주도 나머지들은 좀 약간 쉬는데 그럼 그걸 또 대체하는 게 뭐가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강한 시장에서는 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잘못하게 되면 뭐 조금만 갔다가 이렇게 살짝 물만 깨져주면 꽃이 그냥 옛날에는 뭐 3개월 걸렸던 게 갑자기 그냥 확 피어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지수를 보는 것보다는 그런 이제 순환매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 변화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렇다고 뭐 계속 피곤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데 그래도 지수에 좀 허덕거리는 거는 좀 조금 좀 이제 그렇게 헐떡헐떡거리는 건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그 위원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리포트에 이글스 적혀 있었잖아요. 보셨나요? 네. 한국 시리즈 기간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그쪽에 더 예민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글로벌 스토리의 약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하나 이글스 아니고요. 어쨌든 회사원이니까 저는 센스 배려를 있으시네요. 받고 있고 네. 한국 시리즈라서 우승하면 보너스 나옵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우. 파이팅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어쨌거나 지금 반도체인데 삼성전자 IR 주목할 내용을 또 김민수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죠? 네, 어제 하이닉스 했으니까 네. 또 하이닉스 안 하고 삼성전자 또 IR인데 그냥 넘어가게 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챙겨봐야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IR 쪽을 조금 또 보게 되면은 근데 어제 나왔던 그 하이닉스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제 삼성전자 특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뭐 일단 메모리 사업들은 다 좋다라는 쪽들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약간 톤이 조금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또 좀 톤 목소리가 좀 올라갔던 거는 솔직히 두 개 비교해 보게 되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좀 더 일목요연하게 좀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워낙 그래도 뭐 변수도 있고 이런 쪽에서 그렇게 뭐 시장이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강력하게 뭐 이렇게 끌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뭐 보시는 것들 비트크로스도 10%대면은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런 쪽이고 그리고 또 가격도 한 자릿수 중반. 야 낸드가 이 정도까지 올라올 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원래 전망치가 낸드 거의 변화 없는 걸로 봤었어요. 그 하반기에 그러다가 이제 바뀌는 모습들이 확인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 게다가 나머지 4분기도 상승폭 확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다 나오고 있고 그런 쪽에서 서버 SSD는 그러니까 낸드는 약간 좀 감소할 걸로 보는데 이게 아마 이게 재고 관련된 차원에서도 느낌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서버 SSD 출하량은 대폭
폭이라고 하네요. 증가할 것. 그리고 또 모두 가격 상승폭 확대될 것. 그러니까 아직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쪽이고 그 4분기를 미리 반영해서 지금이냐 아니면 내년까지 분위기를 지금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것까지 반도체는 항상 앞서가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직은 뭐 그런 큰 이상은 없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왔던 얘기 원C 나노, 그러니까 원C D램 쪽들 확대해서 이제 HBM4 들어가게 되면 우리 준비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게다가 또 HBM 쪽을 또 대폭 늘릴 걸로 보고 있고, 이건 뭐 당연히 삼성전자 얘기고, 그리고 또 HBM3는 전고객 대상으로 양산 판매 중 이렇게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2단이 들어간 거를 이렇게 딱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좀 애둘려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 원하는 거 그냥 그렇게 좀 좋을지 모르겠는데. 뭐 기사도 이제 많이 났던데요. 뭐. 이젠 뭐 예. 그런 쪽인데 또 비밀이 있습니다. HBM3E는 삼성전자가 할인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를 많이 늘리고, 그러면 우리 3 했으니까 자 우리 HBM4 성공하면 알지 우리 깐부 이러면서 그 전략으로 나갈 것 같아서 그런 쪽이고 있고, 그래서 또 모든 고객사에게 샘플을 출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한테도 보냈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또 지금 하닉스를 추정해 보게 되면 6개월 걸렸기 때문에 지금 들어갔다 그러면 내년 한 봄쯤에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보여주고 있고, 증상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뒤쳐졌던 거 마구 몰아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눈에 띄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나머지 쪽 보게 되면 그쪽도 얘기를 했었는데 파운드리 쪽 얘기 있나요? 알고 없네. 파운드리 쪽 이제 사업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기대했던 그 엑시노스 브랜드를 가지고 일단 폴드 7에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이제 써서 이제 활용하는데 내년에 플래그십 모델 쪽으로까지 다 들어가서 엑시노스를 다 활용하게 2600을 활용하겠다. 그건 좀 자신 없게 얘기했어요. 그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봐라 우리 이 정도까지 해서 생산하고 할 수 있으니까 오세요 이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일부 모델만 또 할 것 같은 느낌이면은 조금 좀 그냥 아직 확정이 안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그냥 확정 이렇게 좀 세게 밀어붙였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초기에는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얘기들 좀 자신감 붙다가 그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래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일단은 지난번 얘기까지 하게 되면은 가동률 낮고 원가도 높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안 나오겠죠. 근데 일단 상반기까지는 가동률이 저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 비용 2분기 때 그냥 다 털어버렸고, 그런 쪽에서 가동률이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이제 조금씩 이제 다 고객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원가 저가 효과까지 들어왔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 중국 주요 거래선들이 수요 증가, 그러니까 오토는 뭐 테슬라겠죠. 그런 쪽에서 또 미디어텍 이런 쪽들도 약간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매출은 늘어날 수 있겠다는 쪽인데 좀 그냥 자신감을 확 띄우는 쪽으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약간 그냥 원고일련 투여가지고 조금 좀 그러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보여주는 뭐 이제 HBM의 계획이나 그리고 또 D램 쪽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뭐 어제 SK 하이닉스가 했던 내용들과 거의 또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는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설명해주신 그런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위원님 지금 이제 깐부 회동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젠슨 황이 한국인들이 매우 기뻐할 발표를 할 것이라고 앞서서도 얘기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깐부 모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뭐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데, 혹시 좀 뭐 예상되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뉴스 나올 때마다 주로 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엔비디아나 삼성전자가 너무 구멍가게스럽게 사람들이 본다. 젠슨 황하고 이재용이 만났다고, 이재용 회장이 만났다고 뭐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도대체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의 마음이냐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를 써야 될 거 그냥 말로 때우면 되는 건가요? 우리 결제 맥주 프로세스가 먹고 뭐 하고 아니잖아요. 뭔가 있겠죠. 예를 들어 CEO 서밋에서 마지막에 또 기조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얘기, 예를 들어 몇 년 전인가 작년에 뭐 삼성 뭐 인사 뭐 어프로브 뭐 써주고 뭐 그랬었잖아요. 뭐 엄청 so what? 뭐 그런 거죠. 그래도 그런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으니까 젠슨 황이 좀 자신 있게 기대감이 뭔가 선언을 해줄 거라는 기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선언을 만나서 이미 결정하는 게 3는 아니라. 삼성이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3 납품한다고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4E는 뭐 그 들어갔다면서. 근데 갑자기 과정 중에 젠슨 황이 나와갖고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겠죠. 지금 뭐
삼성과 너무너무 훌륭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 뭐 우리 앞으로 열심히 잘할 거고 뭐 현대와의 뭐 자율주행차도 뭐 어쩌고 GPU는 다 어디든지 쓰일 거고 젠슨왕이 연설할 때 하는 그 책이나 쓰는 말이 항상 있어요. 자기들이 쓰는 GPU는 모든 계산의 근본이 되는 방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연산력, 그러니까 원래 옛날 무어의 법칙이 반도체의 용량이 2배가 되는 거거든요. 1년 반에. 황의 법칙은 1년 반에 연산력이 몇 배가 된다는 이 사람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산력이 많아지면 쓰이는 데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자동차 뭐 저는 그런 것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진짜 극적으로 좋다면 삼성 파운드리를 쓸 것처럼 쓱 뭐 말을 흘려둔다든지 물론 그것도 뭐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뭐 그 정도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바로 된다? 너무 이거를 무슨 동네 구멍가게로 보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전히. 네네네. 말씀을 들어보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방금 전 따뜻한 속보입니다. 네. 어떤 겁니까? 예. 뭐라고 나왔습니까? 뭔데요? 치킨집에서 계산하려고 정우성 회장은 현대카드 꺼냈다고 그러고요. 네. 이재호 회장은 삼성카드 꺼냈는데 아, 재순왕 선생님은 그래픽카드 꺼냈다. 이거 진짜입니까? 진짜요? 실합니까? 설마요. 우리 작가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실한 아 나 아니고. 진짜인 근데 줄 알고 진짜 재밌어요. 진짜인 줄 알고 아니 네. 젠슨왕은 원래 대표적으로 사인을 잘해주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데 어디다만 사인을 해주냐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갖고 온 사람 또는 젠슨왕 자신의 책을 갖고 온 사람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뭔가 엔비디아와 관련된 걸 갖고 오는 경우에만 사인해주는 거로 되게 유명합니다. 죄송한데요. 네. 좀 전에 나온 사진은 네. 달러에다도 사인하더라고요. 아 이제 또 바뀌었군요.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예. 하여튼 사인을 아주 잘해주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젠슨왕 사진도 잘 찍어주고 네. 소탈하기로 유명해요. 작가님 보내주신 관람 포인트 물은 누가 떠오나. 네. 세 분 모여서 물은 누가 떠오나. 제가 하겠습니다. 가고 싶어요. 가서 떠드리고 싶네요. 네. 네. 얼마든지 떠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정의선 회장도 얘기를 했는데 현대차 실적이 나왔죠. 현대차는 관세 타격을 좀 받은 것 같다. 이게 지금 이 결과에 나타나는 건데 앞으로 관세 인하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의 실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이번에 나온 뭐 1조에서 2조 정도가 관세 때문이라면서요. 네. 1조 8천. 네, 그러면은 그 정도는 다시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정확하게 못 봤지만 그게 25라서 그런 건 15라서 그런지 모르니까 뭐 그중 일부는 회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생각하는 게 2.5조라는 영업이익이 25% 관세를 풀리 맞고 받은 수준이라면 만약에 25% 관세를 4번 연달아 계속 맞는다. 그럼 10조 원쯤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현대차 싸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주 양호한 실적들은 저는 대부분 환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옛날에도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그 코스피 EPS하고 환율의 10몇 개월 후행해서 그리면 진짜 거의 똑같이 나와요. 네. 근데 회사들은 절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아 환율은 옛날 건설해보도 아시겠죠. 아, 네. 환율 영향이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고 네. 우리의 엄청난 걸로 경쟁력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얘기하거든요.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실적 발표 잘 나오는 거는 대부분 환율 효과가 많다라고 꼭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럼 현대차도 지금 이 관세 효과라는 게 환율이 좀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환율이 만약에 빠지는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관세가 적어서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럼 대표님께서 좀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현대차 그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상했던 수준이고요. 예, 뭐 작년 동기랑 비교하면 한 1조 빠진 수치더라고요. 예, 근데 현대차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싸고 그리고 뭐 저평가고 다 좋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제 관세에는 불확실성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일본 차들하고 일본이나 뭐 다른 유럽 브랜드 차랑 경쟁해서 북미 쪽에서 얼마큼 성과를 내느냐. 이제 그런 이제 원초적인 단계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원하는 북미 시장에서의 점유율 그대로 보여줘야 되겠죠. 네, 그런데 뭐 그들도 지금 전기차 이제 딱 전환돼서 우리 이제 내연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그냥 다시 해보겠다는 쪽으로 막 달려가는데 현대차만 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지금 시대가 AI 시대잖아요. 현대차가 AI 시대나 뭐 이런 쪽에서 뭔가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AI 쪽에 뭐가 묻어서 현대차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일단 자동차면 자율주행으로 가야 돼요. 근데 현대차가 단독적으로 자율주행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내서 야 테슬라 기다려 로보택시 기다려
우리는 현대택시가 있어. 이건 아니네. 예. 아무튼 네. 현대택시는 그냥 저기 송파동 가면 있더라고요. 네. 현대택시. 예.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현대차에 대해서 밸류를 업시켜줄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저는 거기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많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보스턴 로보틱스 있잖아. 다이나믹스. 보스턴 다이나믹스 있잖아라고 하는데 그거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러면 로봇 회사라고 하는 쪽의 이미지를 업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확 키워서 뭔가 전면에 내세우든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저평가 밸류를 왜 밑에서 자극해서 팍 끌어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냥 또 배당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분들은 그냥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신규로 여기서 현대차를 뭔가 이제부터 30만 원 넘어가고 우리도 50만 원 가자라는 쪽으로 하닉스 경로겠죠. 예. 그런 쪽으로 바라볼 만한 스토리가 아직 붙을 게 아직은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유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 이슈가 많아서 또 바로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네, 이게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대표님께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요즘 이제 티키타카가 안 되네요. 오늘 좀 경고, 그렇습니다. 진행자한테 경고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진행자시잖아요. 아니 오늘 저희가 주요 이슈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네, 빠르게 LNF도 가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빨리 해주셔야 돼요 지금. 네, 그럼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이거 나오면서 이제 제일 원초적으로 들어갈 게 그거예요. 우리는 비핵 보유국입니다. 그 나라한테 핵 추진 잠수함을 열어줬다. 이거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얘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원자력 관련된 그 핵 개정이 필요해요. 그거 수반된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원자력 협정 개정이고 그걸 이제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우리가 오늘 막 들썩들썩한 거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요거 가지고 일단은 했는데 기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일단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이제 만약에 미국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아태 지역 이렇게 있었는데 중국은 핵 추진을 갖고 있고 북한도 개발한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지원 받다 보니까 거기 들어갈 것 같고 한국도 딱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딱 한반도 중심으로 이쪽에 대한 안보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쪽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지적적 리스크는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죠. 세 국가가 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일단 미국 입장은 우린 돈 안 쓰고 안보 규정 딱 맞추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봐.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좀 이제 앞으로 생각할 거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걸 트럼프가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필리조선소에서 그걸 만들어서 한국이 사가라라는 식으로 이제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까? 필리조 선수 뭐 하나 건데요, 뭐. 네. 결국에는 근데 네네네. 그게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 개방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해서 만약에 여기서 했다가 뭐 중국 쪽에서 막 이렇게 착착 이런 거 노출되고 스파이 뭐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거기서 해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그나마 약간 보안 쪽에서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용인은 해주는데 아직 이런 장벽은 좀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 네네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요거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조선협력의 스케일이 커진다 이런 쪽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일단 완전히 이제 다 보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전장, 유도무기, 센서, 전투체계 이런 것들 다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체계, 그러니까 잠수함이 딱 있고 그 밑에 만약에 편대까지 다 있다, 함대까지 다 있다 그러면 그 전투체계 같은 경우도 제일 잘하는 회사가 하나 시스템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도 부각을 받는 거고요.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게 되면은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쪽에서 뭐 센서 쪽도 조선 기술 쪽에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 영향을 끼치게 되면 다 할 수는 있겠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룸을 많이 열어놨다.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안쪽에서 보게 되면은 들어가는 게 연료전지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거 잠깐 보시게 되면은 우라늄 연료 들어가면서 이렇게 디젤 연료랑 좀 차이가 나는 게 원자로 터빈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감속기가 또 들어가요. 네. 감속기가 들어가고 좀 차이가 약간 있죠. 그래서 그 구조는 좀 다른데 이 안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들어갔던 전력을 또 갖춰야 돼. 또 연료전지부터 그 ESS도 들어간대요. 연료 2차전지 쪽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다 다양한 쪽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복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게 되면 혹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많이 짓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또
기반을 닦아서 수출할 때 만약에 미국이 용인하는 나라 쪽에서 수출할 때 또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확장될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넘어야 될 산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너무 크게 확장하기는 아직은 좀 생각할 게 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근데 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그런 원전주들은 사실 이제 오늘 장 개장하기 전에 그런 투자자들끼리 하는 얘기로 보면 뭐 날아간다 뭐 진짜 난리 났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장 개장하고 나니까 이제 쭉 빠지던데 이 원전이랑은 별 관련 없는 겁니까? 일단 저는 첫째 예.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조선을 필리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네. 발주처가 미국 거면 어떡하죠? 그냥 미국 배 만들어주는 거면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자꾸 한국 배를 만들어준다고 해석하는지를 저는 아직도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조선을 뭔가 협력을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예를 들어서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어떤 물건을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 때 네. 기술이 없어요. 그럼 기술을 받아서 대신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 물건은 다시 수출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해 가자니 중국 가까우니까 필리에서 미국의 핵 잠수함을 너희들이 대신 만들어줘면 그냥 만들어주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게 아니고 미국 것을 거라고 만들어줘. 얘기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계속 그렇긴 기사에서는 하네요. 원전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협정을 바꿔야 되죠. 만약 한국 네네. 거면 네. 김민수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핵이 뭐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만든 미국에 주고 오면은 뭐가 있죠? 요 저는 잘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네. 나온 게 없어요. 보도가 하나 있기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뭐였냐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공개 회의에서 요 핵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의 의회나 이런 데에 뭐 필요한 절차가 뭐가 있냐 하면서 이제 참모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안심시키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고 또 이제 보도가 나오긴 했거든요. 비공개 회동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 뭔가- 저는 그런 것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비공개 회동이면은 누가 얘기했을까요? 약간 근거는 없는데 굉장히 시장이 낙관하면서 앞서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약간 구체화된 건 있긴 있어요. 뭐 장보감 사탄인가 뭐 사탄 그런 사탄이 아니고요. 장보감 4 예 이런 거 하면서 예. 이렇게 그 함급 보면은 어느 정도 구체화된 얘기들은 나온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일단 미국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열어줬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우리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가져왔는지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뉘앙스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번에 얘기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고 하고 기분 좋아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절차들이 좀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너무 크게 그걸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조선주 쪽이나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쭉 움직였던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슬슬슬 밀려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 협정에 나온 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뭐 어쩔 수 없이 약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엄청난 강대국인 건 인정하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약하잖아요.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악관에 들어가 보시면 팩시트라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더 낫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예. 왜냐하면 예. 그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서로 간에 예를 들어 저희가 같은 대화를 해도 나중에 딴 얘기 나와요. 맞아요. 그런 적 있나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 그러면- 몇십 년 동안 비핵화를 했던 우리나라에 핵을 줘서 제쳐해서 뭐 일본이고 뭐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진짜로. 네. 너무 기대가 앞서간 것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네. 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니까요. 포인트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확인이 안 됐고 너무 큰일이다 이게. 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질문이 이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좋았잖아요. 근데 주가가 빠졌어요. 급락했는데 기회일까?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조정시 매수? 네, 조정시 매수? 요게 이제 질문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다 시켜놓고 또 시원하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또 그러시면은 저만 일단 아예 박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전주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급락은 기회일까? 급락 6% 빠진 게 기회 아니 뭐 급락 오른 게 얼마인데 뭐. 예예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이번에 만우가 빠졌잖아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나왔던 이제 미국에서도 페르민가 그쪽에 그 남부 지역에 거기서 이제 원전 단지 그 에너지 단지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들어간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거기서 들어가게 되면 현대건설이 그럼 당연히 발주는 또
설계할 때인데 그럼 발전 당연히 한국의 주기기 쪽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수주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였던 게 맞다고 보고 있지. 그걸 가지고 만유가 없어서 우리는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두산 에너모빌리티는 두 축이라고 봐야겠죠. 가스터빈하고 원자력 두 축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뭐 지금 전 세계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 해줄 수 있느냐 그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해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정 뭐 밸류 받아가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그러다 계속 또 수주가 나와서 보강이 된다. 수주 산업이지 않습니까? 수주 나오게 되면 또 그에 맞는 시장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그런 뉴스들 잘 챙겨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LNF 급락.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급등세 못지않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대표님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첫 번째는 네. 첫 번째는 오늘 삼성 SDI는 그 IR을 되게 잘했는데 네. 빅픽처를 웅장하게 보여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학원을 가도 대치동 가서 IR 학원을 다녔어요. 일타 강사에서 배워가지고 그래서 웅장하게 하는 걸 이게 많이 배워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누구한테 배웠니? 그러니까 하이닉스한테 배웠어.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ESS 뭐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좀 싼 데 갔나 봐요. 얘기를 했는데 IR을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약간 좀 포장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4분기보다 감익될 것이다. 쪽들에 대한 얘기를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장이 일단 이러면서 많이 올랐잖아라고 해서 이제 쭉 움직이는 게 이제 첫 번째. 그게 좀 약간 분기 실적으로는 약간 좀 3분기보다는 좀 주춤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 왜냐하면 그게 미국의 전기차 수요가 이제 꺾이면서 나오는 변화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LNF가 직접적으로는 BW 발행한 게 있어요. 그 BW 발행한 게 이제 또 해서 이제 돌아오는 시기가 지금부터 11월 10일까지가 있고 20일까지가 한 두 번 있습니다. 합치게 되면은 총 발행 주식이 한 10% 정도쯤 될 거예요. 적지 않은 양이네요. 적지 않은 양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는 살겠다고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작업을 해서 어떻게든 이제 꾸려왔는데 이제 근데 흑자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LG에너지 솔루션이 ESS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변화를 이제 앞으로 받아가긴 할 겁니다. 근데 막상 수급은 돈을 끌어오다가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후폭풍이죠. 그게 들어오는 과정 쪽에서 변동성이 심해질 시기는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것까지 소화해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면모로 보일 텐데 그 과정이 11월달에 좀 변동성을 키울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시고 이럴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만약에 좀 갖고 있는데 뭐 좀 수익이 나셨다든가, 근데 지금 막 쫓아가셨으면 그건 조금 좀 그렇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이제 또 좀 자리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럴 때마다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